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기성세대는 기득권층인가? 라는 제3장의 내용을 오늘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기성세대라고 불리우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 586 세대라고 부르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출생한 이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현실의 이 세대는 청소나 경비직이 대다수인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더 척박하다고 하네요.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하여 인간적인 모욕과 위험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성세대, 50대, 중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회적으로는 좋은 자리와 청년들의 미래를 막고 비켜주지 않는 썩은 똥차의 기득권층이 연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1년 노동자들이 대표적 공동노동묘지로 변해버린 쿠팡 물류센터의 화장실에서 영하 10도 추위에 신경근색으로 사망한 노동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356명에게 설문한 서울 성모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연구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용직이 57%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단기 계약직이 34%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은 9%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노동 강도는 어떨까? 절반 가까운 45%는 빨리 걷는 정도로 힘들게 일한다고 답했고 28%는 100m 달리기나 마라톤 수준으로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작업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더위와 추위 문제를 호소한 사람이 각각 74%, 58%나 됐습니다. 근무 중에는 화장실을 갈 수 없었다는 사람은 23%, 화장실을 참기 위해 물도 일부러 안 마신다는 사람은 27%였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한 사람들도 평균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자살을 생각했다는 사람은 100명 중 18명이나 됐습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사망한 50대 노동자도 하루 평균 5명이 죽어나가는 산재 사망자 중 10명 중 7명이 다 기성세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한국 사회의 중년과 노년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실업자와 구직자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적 담론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갑진하는 사장, 이사님, 의원님과 같이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이들도 이들과 같은 세대라는 것을 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큰 숲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앞의 숲에 심어져 있는 엄청난 크기의 나무만 바라봤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가 겪는 불평등과 불안정이 기성세대의 기득권 때문이라는 의문이 자연히 생겨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성세대 역시 청년세대와 마찬가지로 세대 내에서도 양극화가 존재하며 비정규직과 실업, 빈곤과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2부 영상에서 청년세대와 대척점을 이루며 세대 담론의 기득권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586 세대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빨리 이런 586 이 이념 패거리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입니다. 86 용태론에 불을 붙인 의원은 민주당 김종민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이틀 전 페이스북에서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해야 한다며 586 용태론을 처음으로 거론했고요.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얘기할 뿐 사실은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까? 더 나쁜 놈들도 있다고. 나 정도면 양반이라고. 손쉬운 자기 합리화 뒤에 숨어서 시대적인 과제를 외면하는 것을 멈추고. 최근 들어 586 세대에 대한 언론 담론이 급증한 시기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라고 합니다. 반독재 투쟁을 하던 이들이 1987년 민주화 이후 공공기관의 핵심
보직으로 대량 유입된 것은 사실이죠. 이때 나온 신조어가 강남 좌파라는 것이고요. 민주화 이후 이들이 정권 탄생은 사회적 불평등과 삶의 안정을 가져다 주리라는 국민들의 희망은 그냥 한낱 꿈이었으며 민주화 운동 세력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세대 문제로의 접근으로 더 파장이 커지는데 민주화 운동 출신권 중에서 권력의 신주류로 진입한 이들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청장년기를 보낸 세대 중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대의 정치권이나 사회 엘리트층을 지칭하던 명칭이었던 586 세대라는 의미는 언제부턴가 1960년대에 출생한 50대 인구 집단 전체로 확장되어 해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치권이나 특권층만을 가리키던 것이 우리 사회의 중년, 50대 또는 1960년대 베이비붐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까지 확장된 것이죠. 정치 담론에 인구학적, 사회학적 세대론이 결합하면서 이런 의미의 확장을 증폭시켰던 것이죠. 언론에서 말하는 586 세대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586 세대라는 용어는 구체적 지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쓰여지는 것의 목적에 따라서 의미가 유동적인 담론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586 세대를 지칭하는 조건은 4개의 전혀 관계가 없는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질적 요건들이 586 세대라는 용어 속에 스며든 이유는 30여 년간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어 온 역사적 개념 때문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민주화 이후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엘리트층을 지칭하던 386 세대론이 2000년 국회의원 총선까지 계속되었으며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치르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권력 중심부에 이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그들이 정치적 반대파에 의하여 기득권층이 된 80년대 민주화 운동 출신 정치 세력이라는 의미로 정의된 것이죠.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며 보수가 집권한 10년 동안 묻혀있던 586 세대로는 다시 부상하며 586 세대와 청년 세대의 대립이라는 정치적, 사회학적 세대 프레임이 형성된 것이죠. 586 세대에 대한 시선의 종류에 따라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와 오해의 갈등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여도 될 만큼 큰 사회적 이슈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586 세대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기득권 세력이며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중년 세대 또한 경제적 문제로 정신적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도 청년 세대와 같이 세대 내에서 계층화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2010년대 한국은 리투아니아와 같이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았는데 극단적 노인 자살률 다음으로 50대의 자살률이 높았다는 사실은 586 세대의 정신적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지금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은 자식 세대를 위하여 뭔가 양보하고 포기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배부르고 안정된 생활에 청년 세대의 미래를 없애는 존재들이라고 감히 이 사회에서 누가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치권과 언론이 기성세대라는 가상의 악을 만들어 청년들에게 비난과 혐의 대상을 만들어 주어 선거 때마다 청년들이 표를 얻기 위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정치적 선동이 그 핵심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동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며 실체가 없기에 비난에 보복이나 반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 계급은 사회적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한 뼘만큼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허상이 아닌 사회적 실체를 직시하고 상생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온이었습니다.